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LH 직원의 투기 행위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서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왔고 이 자리에서 수차례 또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는 실거래가를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들을 밝히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들이 많은데 이번에야말로 그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가 조사 시기와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시점을 2013년 12월 이후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해왔던 사례들은 비단 이 3기 신도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한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SH 검토를 거쳐서 2009년 8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에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승인합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 2011년 그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습니다. 이 땅은 모두 상속받은 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수십 년 동안 처분이 안 되다가 이때 SH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 주변 땅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인근의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때는 평당 약 2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구 지정 전인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입니다. 정황상 현직 서울시장이 본인 일가가 소유한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이 권력형 투기 행위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권만 조사할 게 아니라 과거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처음 지정되었던 2009년 또는 그 이전까지 조사해서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이참에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한번 지정된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점이 10년 전이기 때문에 합동조사단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 강제 수사를 꼭 해달라고 건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그 광명시흥의 경우에는 2010년에 지구 지정됐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은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조사 시기뿐만이 아니라 조사 대상도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공직자에 대해서 그 가족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투기로 활용되는 사례는
가족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LH 징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LH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자가 민원인에게 이주자 택지에 공동 투자를 제안하면서 부동산 정보 제공, 근린생활시설 용지 자문 등을 했고 1억 3,15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차명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LH 내부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민간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지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하거나 민간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에 참여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합동조사단과 수사본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투자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모델들을 잘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적인 부동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징벌적인 벌금을 물어서 그 이익금의 3배와 5배를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교란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셋째로 이런 부동산 불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재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거나 또는 제가 이전에 국감때도 제안 드린 바가 있었던 재정적 이해 심사 제도, 이해 충돌 심사 제도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자기 부동산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감시 장치, 예방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는 워낙 우리 국민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자본시장, 증권시장 이거에 비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